앞에서 살펴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말고도 사실은 다른 부류의 그 암호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개키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퍼블릭키 이제 크립토그래피는 이제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의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상당히 다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메트릭 키 같은 경우는 센더랑 리시버가 이제 시크릿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보면은 처음에 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쓰려고 하면은 시메트릭 키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샌더랑 리시버가 이제 같은 이제 시크릿 키를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DP-헬만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바로 살펴보게 될 RSA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에서는 퍼블릭한 인크리션 키가 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 때에는 누구든 이 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동작을 시켜서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디크립션을 하는 이제 키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걸 이제 평문으로 재변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리시버만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좀 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앨리스와 밥이 있고요. 앨리스가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시지 M을 지금 암호화해서 밥에게 보내려고 하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크립션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키는 밥이 공개를 해놓은 퍼블릭 키를 이제 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KB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암호화된 텍스트, 그러니까 사이퍼 텍스트는 이제 KB 플러스의 M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밥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크립션 알고리즘을 동작을 시키고 그걸 이용을 해서 플레인 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M은 KB의 마이너스 이제 괄호 KB 플러스의 M이 이제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게도 이러한 식의 접근 방법은 과거 이제 한 20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메트릭 키 기반의 그 암호학을 완전히 이제 깨부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러한 접근 방법이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퍼블릭 키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그 퍼블릭 키와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가 이제 암호화를 이제 시도하고 복화를 시도했을 때 이제 평문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만약 프라이빗 키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 추출이 불가능해야 되는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만족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제 R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베스트, 샤미르, 아델먼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어서 이 RSA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수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모듈러 아리스메틱을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산수학 같은 수업에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단 표기법을 하나 사용을 할 건데 X모드 N이라고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정수를 n으로, 역시나 정수죠. 정수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로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수론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로 이런 x 모드 n의 덧셈과 그 뺄셈, 곱셈은 이제 잘 이제 부드럽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a 모드 n과 b 모드 n의 결과를 더해서 다시 모드 n을 해도 그게 a 플러스 b를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n에 대한 모드를 취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 저런 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a 모드 n의 d승을 모드 n으로 했을 경우에 a의 d승 모드 n이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간단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를 실제로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성립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이 기본적인 수학을 이용을 해서 이 RSA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메시지는 비트 패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트 패턴은 결국에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 하나에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정수를 암호화한다라는 얘기랑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비트 패턴 1001, 0001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십진수의 어떤 하나의 수인 145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m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를 인크립트, 암호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새로운 수로 이렇게 변환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수는 사이퍼 텍스트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러한 어떤 가정하에서 이 RSA에서 이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두 프라임 넘버, 매우 큰 프라임 넘버를 선택을 합니다. 자, 프라임 넘버는 뭐였죠? 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PQ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값은 이제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조금 알 필요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 1024비트 정도로 진짜 엄청 큰 이제 정수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P와 Q를 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n이라고 이제 쓸 거고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 P-1과 Q-1을 곱해서 G라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와 이제 그 커먼 팩터가 없는, 그러니까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정수 2를 하나를 n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찾아서 뽑아내도록 합시다. 지금 이러한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죠? 2와 G 간에 이제 서로 간에 공약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소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형제를 갖도록 2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D의 마이너스 1이 G로 나누었을 때 정확히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D를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같이 이렇게 ED-1을 G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D라는 거는 뭐냐면은 ED를 G로 모두 했을 때 값이
1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D를 찾아내라는 얘기인 거죠. 역시나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n과 e와 d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퍼블릭 키를 그러니까 n과 e의 concatenation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n과 d의 concatenation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NE와 ND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방법으로 메시지 M을 암호화 해보기로 합니다. 이때 M은 N보다는 작은 이제 정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M의 2승을 N으로 나눈 나머지로 이 C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암호문, 사이퍼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퍼텍스트에 해당하는 C를 우리가 D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드 N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때 M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봅시다. 우리가 스텝 1에서는 지금 E와 N이라고 하는 퍼블릭 키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뭔가 보내는 게 있는 거니까 메시지 M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 E, 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드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은 매우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C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암호문에 들어갈 정수값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받은 이제 밥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빗 키에서 D와 N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C의 D승 모드 N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이게 M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암호와 복호와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의 플레인 텍스트를 복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를 우리가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P와 Q가 매우 작은 이제 소수라고, 그러니까 매우 큰 소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매우 작은 소수인 5와 7을 선택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N은 아까 뭐였냐면은 PQ였어요. P와 Q를 곱한 거였기 때문에 3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는 P에서 1 뺀 거, Q에서 1 뺀 거기 때문에 4와 6이죠. 4와 6의 곱으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과 G를 지금 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2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이쯤 되면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테니까 2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살펴봅시다. 2는 G와 이제 공약수가 없는, 다시 해서 서로소가 되도록 하는 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E와 G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공약수가 없는 그런 어떤 수인 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5로 뽑은 거는 그냥 적당히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D는 이제 E와 이 D를 곱했을 때 이 D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서 1을 뺀 거가 24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5와 29를 곱한 다음에 1을 빼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로 나눠보시면은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D를 찾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D를 알았을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퍼블릭 키는 N과 E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프라이빗 키는 N과 D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퍼블릭 키를 이제 확보한 어떤 앨리스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0001000이라는 비트 패턴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일단 이제 정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가 조금 이상하네요. 예, 이 슬라이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진수 1000을 바꿔서 12가 나오진 않는데, 예, 이걸 적당히 이제 12에 대응된 비트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이제 12라고 하는 수를 5승을 하면은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2483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35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계산을 하면은요, C라고 하는 17이라고 하는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복호화를 하는 쪽에서는 이 17이라고 하는 수를 지금 받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17을 29로 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엄청나게 큰 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걸 또 이제 계산해낸 다음에 이제 이제 3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m이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원래 지금 비트 패턴을 지금 복호화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C가 M의 2승 모드 N일 때 C의 D 모드 N이 M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본적인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증명을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X의 Y승을 N으로 나누어서 나눈 나머지는 X를 Y를 G로 나눴을 경우에 그 나머지에서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는 보면은 이 두 개의 값이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금 G는 앞에서 말한 P-1, Q-1이고 그 다음에 N은 PQ라고 가정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뭐 증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Y가 이 Y 모드 G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성질이 지금 성립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쉽게 이 이제 RSA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의 D 모드 N은 C를 이제 대입을 해서 M의 2승 모드 N의 D승 모드 N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M의 2승의 모드 N의 D승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M의 2D를 모드 N한 거랑 결국에는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방금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듯이 이 D를 이제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죠. 그쵸? 곱한 거에서 지금 2D 모드 G로 이렇게 그 거듭 제곱 부분을 바꾸어서 써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D 모드 G라고 하는 거는 지금 1이었기 때문에 M의 모드 N이 되는 거고 M은 N보다 작은 값이었기 때문에 N으로 나눠봤자 나머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 그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RSA가 암호문을 통해서 이제 평문을 복호화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질은 이제 RSA가 갖는 매우 좋은 성질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KB-KB 플러스 M이라는 게 지금 왼쪽 수식에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메시지 M을 우리가 이제 그 퍼블릭 키, 플러스가 퍼블릭 키였죠? 퍼블릭 키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암호화를 한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가지고 복호화를 하면은 당연히 M이 나옵니다. 그쵸?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배웠으니까요. 근데 RSA의 이제 접근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M을 프라이빗 키로 먼저 이제 그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퍼블릭 키를 이용해가지고 처리를 해도 동일한 결과를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이제 그 수식을 이제 반복적으로 그냥 테스트해 보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M의 2승 모드 N이 결국엔 우리의 지금 RSA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값에 대해서 D의 모드 N을 한 게 이제 또 역시나 이제 복호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맨 뒤에 수식을 살펴보시면은 M의 D승 모드 N이 그냥 복호 알고리즘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2의 모드 N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암호화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때 결과가 둘 다 뭐가 된다? M의 2D승 모드 N, 즉 M의 D승 모드 N이 된다라는 걸로 이 이제 성질이 만족되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RSA의 동작 과정도 살펴보고 좋은 성질도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 정말로 이 RSA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동작을 잘 떠올려 보면은 n이라고 하는 값은 p와 q라고 하는 두 소수로부터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p와 q는 1024비트 정도가 되는 매우 큰 이제 수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p와 q를 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 n을 거꾸로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p와 q를 얻어내는 거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어떻게 했죠? 매우 작은 소수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2, 3, 5, 7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지금 대상이 되는 수 n을 나누어 보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게 지금 소인수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1024비트 소수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n과 2까지 공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d라고 하는 값을 추정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RSA는 보안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RSA는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RSA에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적어도 한 100배 이상은 RSA보다 데스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SA는 일반적으로 매번 그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소위 세션 키라고 하는 키를 전달하기 위한 이제 초기 연결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앨리스와 밥이 처음에 이 퍼블릭 키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단 안전한 어떤 그 이제 연결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메트릭 세션 키를,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하나의 키를 이제 발급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앨리스와 밥 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한다라고 하면은 이 대칭 키는 당연히 RSA보다 약간 보안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걸 이제 계속 일회성으로 사용을 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접근 방법으로 RSA의 이제 높은 연산량 문제를 이제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서 보안을 하는 방법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밀성을 이제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앨리스에서부터 밥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네트워크 보안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다른 것들도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는 인증입니다. 자, 우리가 한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밥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앨리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면을 썼다라고 했을 때 말만 듣고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밥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앨리스가 맞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차를 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신원을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인증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앨리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그 인증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밥이 추가적인 어떤 절차를 갖지 않고 이제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증 절차라고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방법은 이제 보안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트루디라고 하는 제3자가 자기는 앨리스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를 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특히나 네트워크와 같이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더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저런 메시지를 보낼 때 패킷을 이제 만들어서 보낼 거고, 그 패킷에는 이제 보내는 IP 주소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앨리스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왜냐면은 트루디가 이제 앨리스의 이제 IP 주소를 알아내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보내더라도 밥의 입장에서는 구분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루디가 이제 그 패킷의 어떤 내용을 조작을 해서 보내는 상황을 우리가 패킷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에 소스 IP 어드레스를 조작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라우터들이 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트루디가 설령 자기 IP 주소가 다른 주소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앨리스의 IP 주소로 위장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하고, 그럼 밥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속아서 이제 후속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고도화해가지고 앨리스와 밥이 서로 간에 미리 어떤 패스워드를 공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패스워드를 말하면은, 다시 얘기해서 패킷에 실어서 보내면은 인증을 해주기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게, 트루디가 역시나 저 패킷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대로 재생을 하면은 끝납니다. 그쵸? 밥의 입장에서는 지금 앨리스가 보냈는지 트루디가 보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증을 이제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밥이 만약 이제 소스 IP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에 대한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TrueD로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TrueD에 전달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앨리스의 IP 주소로 아마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한 거를 밥이 듣는데 그때 인증 절차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앨리스가 이미 이전에 보냈던 이 패킷을 가로채가지고 저장을 해뒀다가 반복을 하는 것만으로도 밥은 후속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루디가 앨리스의 패킷을 이제 레코드 한 다음에 이거를 후에 재생하는 그런 거를 리플레이 어택 또는 플레이백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지금 유출돼서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트루디가 그냥 다시 리플레이를 하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방법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실까요? 한번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패스워드가 한번 이제 전송이 되면 그걸 리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앨리스와 밥이 갖고 있는 시크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번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재생을 해서는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걸 이제 실현하는 좋은 방법으로 넌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자기가 앨리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밥은 이제 이 넌스라고 불리는 랜덤한 어떤 넘버를 이렇게 이제 앨리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제가 랜덤하다고 얘기했는데 꼭 랜덤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값은 앨리스와 밥 사이에 통신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만 쓰여야 됩니다. 절대 재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넌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은 이미 어떤 이제 shared secret key, 그러니까 symmetric key를 갖고 있는 상태여서 이 R을 암호화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호화된 내용을 이제 트루디가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도 앨리스와 밥 간에 이제 공유된 거고 트루디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재현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재생을 하는 건 가능할까요? 재생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R이 재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루디가 만약 지금 앨리스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넌스가 바뀌면서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선 지금 대칭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공개 키를 이용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일단 I'm Alice라고 이렇게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냈고 넌스를 던져줬다라고 합시다. 이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알과 마찬가지로 공개 키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루디가 이제 공개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화해서 밥에게 보내는 게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앨리스나 트루디를 구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밥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앨리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가지고 이 넌스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밥의 입장에서는 이제 앨리스로부터 퍼블릭 키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KA-R이라고 하는 이 값을 이제 다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이용해가지고 암호화를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RSA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해도 R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문을 복구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의 입장에서는 지금 넌스를 이제 복구해낼 수 있는 거죠. 뭐로부터? 앨리스가 자기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해가지고 보낸 KA-R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앨리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밥의 입장에서는 이걸 믿고 앨리스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키 기반의 인증 절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대칭 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인증 절차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걸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공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증 절차 Authentication Protocol 5를 기준으로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인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트루디가 중간에 껴서 이제 메시지들을 가로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보내는 I am 앨리스라는 메시지를 트루디가 듣고 그걸 가로채서 이제 트루디가 밥에게 이제 APO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트루디는 이제 넌스 R을 확보를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트루디가 이제 이 R을 앨리스에게 보내게 되면은 앨리스의 입장에서는 트루디가 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연결 절차를 그러니까 인증 절차를 거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트루디 간의 인증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트루디랑 밥 간의 인증 절차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뒤에 밥이 뭔가 앨리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트루디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암호화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밥의 입장에서는 앨리스의 공개 키라고 알고 있는 그 키가 사실은 트루디의 공개 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루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프라이빗 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밥이 보낸 메시지를 복호화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여기서 내용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열어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앨리스에게 보내주면은 또 앨리스는 깜짝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간에 껴서 동작하는 트루디가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살펴본 이제 인증 프로토콜 AP5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격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따져보기보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살펴보다가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이러한 공격을 허용하게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